또 이번 주에 최대 이슈가 어제 나경원 그 전 의원이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나는 이제 불출마를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는데 사실 그 전날에 나경원 대표가 11시에 당사에서 발표를 하겠다 전대회 관련해서 했을 때 오전까지만 해도 이거는 출마 선언일 것이다 라는 게 대체적인 대세였거든요. 아니 송치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같이 방송을 그렇게 많이 했으면서 제 말을 전혀 못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못 믿었다기보다 아니 불출마 할 거면 왜 굳이 돈 내기에서 돈도 잃었잖아요. 돈 잃었습니다. 너무하세요 진짜. 아니 불출마 할 거면 굳이 시간까지 알리고 당사에서 할 이유가 없을 것만 같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한 이유는 소통관을 빌려달라고 의원들한테 연락을 했는데 아무도 안 빌려줬대. 진짜요? 네. 너무 슬프다. 슬프죠. 네, 근데 어쨌든 현실이에요. 그리고 정치인이라고 하면 여기서 뒤로 물러설 게 아니라 사실은 도전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맞아요.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다들 출마 선언을 할 거라고 봤지만 결국 불출마 선언을 하고 말았는데요. 왜 불출마했을까요? 권력에 굴복한 것이다. 압력을 이겨내지 못했다. 네. 그리고 만약 내가 출마하면은 위험도가 높아진다. 나와 내 가족들이.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드럼통을 생각했나 보다. 드럼통 수준이 아니죠. 네, 그거는 실질적으로 신체적인 위협이 가해졌을 수도 있다. 네. 왜냐면은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김기현을 당대표로 만들어가지고 네. 우리가 공천을 싹쓸이 하겠다라는 그 생각이 우리가 판단하고 보고 지켜보는 거랑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훨씬 더 그 욕망이 강하군요. 죽기 살기로 지금 달라붙고 있다니까요. 네. 거기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그냥 바로 그냥 구속이에요. 네. 압수수색. 그런 위험도를 본인이 스스로 감지한 거죠. 그렇군요. 불출마 이유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장 소장님이 지금 가족 얘기하시니까 좀 깜짝 놀랐긴 하네요. 왜요? 예? 아니 가족까지 해칠 수 있다라고 지금 윤핵관들이 결심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뭐 지난번에 지난번에 아닌 게 아니라 홍준표 시장이 굉장히 처세술 능하게 페이스북에 이제 나경원 부창부수. 의원 비판하면서 부창부수 네. 투기 두 단어를 집어넣었잖아요. 네. 남편과 특히 남편이 부동산이 뭐가 좀 많아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대장동 땅부터 시작해서 네. 신당동 땅도 나경원은 떨어지고 2021년 4월에 샀다가 그 다음 해에 대통령 당선된 직후에 내놓고 결국 4월 중순에 한 5억 정도 차익을 두고 팔았는데 네. 세금 뭐 재세공과금 다 제하고 나면 남는 게 없는 상태로 요거 뭐가 좀 걸린다라고 윤핵관들이 그때 떠들고 다녔는데 이제 이런 것이 표현된 단어가 가족이 아니었나. 이 말도 안 되는 이 광적인 상태인 거죠. 근데 네.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저는 그래서 제가 걱정할 일이 아니긴 하지만 네. 국민의힘의 전력 보존을 위해서 하나 제안드리는 것은 이번에 컷오프를 한 명으로 하면 좋겠다. 아니 웃을 얘기 아니에요. 아니 한 명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1등한 사람만 해서 찬반 투표로 하고 네. 제가 이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제 유력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사람 중에 안철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제가 뭐 항상 신랄한 비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보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 네. 지금 이제 안철수 철새 얘기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네, 다음 주 되면 이제 얘기했죠. 거짓말쟁이라는 안철수 반윤이라고 맞박에 쓰고 저작거리에서 몽둥이질을 시작할 거예요. 맷찜질을. 근데 안철수가 굳이 그런 대접을 지금 받아야 될 이유도 없고 그것 네. 때문에 본인이 화가 나서 국민의힘과 등지는 것도 국민의힘에 좋을 게 없고 네. 총선 과정에서 어쨌든 수도권 과학 이런 이미지 갖고 있는 안철수가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카드인데 네.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진미겨 놓을 필요가 굳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힘의 당력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선거까지 가려면 저는 1인 컷오프 좀 제안합니다. 진지하게. 아니, 내가 아까 저 얘기를 네. 우리 대기실에서 얘기 듣고 네. 내가 지금 YTN 방송하고 왔거든요. 내가 먼저 했지롱. 그 얘기를 그랬더니 거기 있는 카메라 감독님하고 앵커랑 터졌어요? 상대방 패널이 그냥 빵 터져가지고 진짜 그래요? 뭐 하는데 심각하게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1인 컷오프 너무 웃기다. 아니, 심지어는 그래서 오늘 조경태 의원이 당대표 나오셨는데 전혀 이제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는 조경태 의원이 이럴 거면 지명하지 이렇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실은 진작 했었잖아요. 네. 이럴라면 지명하지. 못하러 선거하냐고. 그러니까 원래는 민주당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자기네 당에서도 국민의힘 안에서도 약간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친윤계의 공격이 만만치 않았다라는
있다라는 점은 이제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나경원 의원은 네. 설 연휴 때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를 하든지 만나서 네. 나의 진정성 있는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한 의지 그런 거를 제대로 알려드리겠다. 네. 근데 대통령이 안 만나준 것 같아. 전화도 안 받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뜻은 나의 불출마에 있는가 보다 네. 생각을 하고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군요. 근데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굉장히 거물급 정치인인데 여기서 포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냥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사실은 분석도 나오고 그래도 이 정도 했으면 뭐 공천은 주지 않겠느냐 약간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미래가 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경원 의원은? 저는 정치 생명력이 끝났다고 보여져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공천부터 우리 따져보자고요. 네. 지금 동작을 당협위원장이잖아요. 네. 근데 집은 용산에 있어. 그렇더라고요. 용산으로 이사 갔어요. 네. 그 뭐 아버지가 뭐 아프셔가지고 뭐 모시려고 좋아요. 갔다는? 좋은데 그러면은 동작을의 집은 그대로 놔둬야 되잖아. 주소지를 옮긴 거죠, 아예. 네. 왜 그랬을까요? 용산으로 가고 싶은 거죠. 동작을은 이거 선거가 쉽지 않겠다. 네. 권영세 의원을 국무총리로 보내고 네. 내가 용산 지역구를 물려받아가지고 좀 편안하게 선거 운동을 하고 싶다. 배지를 달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때 나경원 의원이 용산으로 이사 갔을 때 네. 그런 얘기들이 기자들 사이에서 많이 나왔었잖아요. 아니 용산에 집이 있는 사람인데 동작을 공천을 준다는 것도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근데 용산에 집은 있지만 동작구에 대한 지역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긴 했거든요. 안 하면은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고. 네. 설 때 그럼 뭐 가서 인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동작을에 많은 분들이 또 이사 갔잖아요. 네. 원희룡 장관도 이사 가고, 뭐 김현철 전 대통령 손자도 거기 뭐 살고 있고. 네. 원희룡 장관은 동작갑. 뭐 갑이든 을이든 뭐 그냥 그야 뭐 마음대로 하겠죠. 뭐. 근데 어쨌든 재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용산에 더더군다나 동작뿐만 아니라 용산 뭐 공천은 말이 안 된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인식이 권력에 굴복하는 사람, 네.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사람 이런 식의 인식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정치 지도자로 크려면은요 결단을 해야 돼요. 어떤 결단이냐? 나는 권력의 부당한 뭐 압력, 간섭, 뭐 지시 이런 거에 나는 맞서 싸우겠다. 나는 국민 편만 들겠다. 국민의 눈치만 보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나는 대변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정의롭게 외쳤어야 하는데 네. 그냥 이번에 용감하게 내려놓겠다고 했잖아요. 용감하게. 그게 궤변이죠, 궤변. 어려움을 뚫고 만약에 이제 출마를 한다면 용감하다는 표현을 쓸 수 있지만 네. 이거는 그냥 권력이 너 출마하지 마, 너 위험해질 수 있어 라는 신호를 주니까 그냥 눈치 보면서 출마 안 한 거지. 어떻게 이게 용감한 선택이에요. 네. 용감한 건 아니다. 자, 나경원 전 의원의 미래 어떻게 보세요? 없죠 뭐. 없다. 그러니까 친윤 중에서 윤핵관이 싫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은 거잖아요. 그랬죠. 사선 의원이고 네. 빠루를 드는 모습을 그 사실 자기가 빠루를 챙겨온 것도 아니고 그 되게 억울한 사정이 있습니다만 네네. 어쨌든 그 한 장의 사진이 가진 이미지는 여전사로서 어떤 정치인으로서 결기 있는 모습으로 포장돼서 보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네. 민주당 지지자들 보니까 아니었지만 네. 그런데 그 이미지가 다 허물어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결기 있게 싸우는 야당의 원내대표로서의 나경원 의원이 갖고 있던 정치적 자산을 싹 까먹고 네. 그냥 모든 것이 영으로 돌아간 상태고 공천전 뭐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나경원 의원이 무슨 아젠다를 가지게 된다고 그 사람을 한 번 더 국회의원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면. 그러니까 네. 수도권에 무슨 소구력이 생기겠어요. 이제 와서. 그가 이번에 저항이라도 했다면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어쨌든 약간의 탕평책의 이미지로서라도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인 것도 아니고. 네. 뭐 저는 여기서 끝이라고 봅니다. 자, 근데 어쨌든 그 출마 선언문을 보면 약간 뼈도 있고 이게 좀 뒤끝 애매해요.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생명력이 그래도 중요한 거 아니냐. 그다음에 솔로몬의 재판에서 어머니의 심정으로 친엄마의 심정으로 한 거다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어쨌든 윤핵관에 대한
어제 불편한 감정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고 네. 대통령에 대한 서운함도 묻어나 있고요. 그러면서도 대통령을 지지하는 영상이나 뭐 이런 사진 이런 것들은 꾸준히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그거는 이렇게. 그건 억울하다는 거예요. 아, 아니 내가 그거 되게 호소력 짙게 그냥 막 모든 걸 던져서 막 유세하는 거거든요. 그 내용 네. 들어보시면 네. 그렇게까지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장제원 따위한테 내가 밀려가지고 날 이렇게 내팽개치시는 게 맞습니까? 이거 저의 진정성을 좀 알아주세요. 저 너무 억울해요. 네. 그거 같아요. 억울함에. 뒤끝이 표현이다? 있는 거지. 아직도 인정을 못하는 거야 지금. 이런 상황이 네. 낯설다고 그랬잖아요. 낯설다고 했죠.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못 받아들이는 거야. 내가 사실 왜 지금. 낯선 건 맞아요. 이렇게까지 했던 적이 없잖아요, 사실. 한 명을 이렇게 쓰러뜨리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세력화해서 움직이는 거는 저도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래도 그런 거 뚫고 이겨냈어야죠. 이겨내고 그냥 과감하게 네. 도전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타까워요. 솔로몬 얘기가 저한테는 제일 와닿았어요. 충격적이었는데 충격이었어요. 말인즉슨 그 아기가 이제 국민의힘이란 정당이잖아요. 네. 나는 당을 지키는 진짜 엄마였고 그럼 가짜 엄마는 자연스럽게 김기현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네. 당을 반으로 갈라서 죽여버려서라도 반이라도 가져가려는 자들, 네. 살해범과 살해교사범으로서의 네. 김기현 의원과 이 대통령을 지목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강도가 높았다라고 생각해서요. 네. 뭐 하여튼 근데 그래놓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또 계속 내는 건 근데 어떻게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정치인이기 때문에 당원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당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사랑하잖아요. 네. 그럼 나도 윤석열 대통령을 사랑한다는 스탠스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당원들이 기본적으로 지지를 하고 유승민 의원과의 차별성을 둘 수 있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네. 뭐 의미 없습니다. 화가 났다 좋다 막 왔다 갔다 하는 거겠죠. 네. 마켓 한의의 전 제품은 회원에게 무료 배송입니다. 회원 가입하시고 혜택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의원님한테 좀 나경원 의원의 표가 갈 거다 이렇게 보세요? 아니면 좀 다르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는 철저하게 뺄셈의 전당대회인데요. 네. 일단 권성동 의원과 그 아이들이 다 물러서 있는 상태고요. 네. 이번에 나경원 의원과 그 아이들도 다 물러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에 대한 지지를 표시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다 물러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네. 그냥 윤핵관들과 김기현 의원과 거기에 적극적인 사람들끼리 모여서 투표하는 형태가 되겠죠. 뭐. 네. 그런 거라서 전 장성철 소장님 의견에 대부분 동의하고요. 안철수 의원이 크게 힘을 발휘 못할 텐데 그런데 일만의 불안함은 남아 있어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일에 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전당대회 날? 네, 전당대회 오는데 네. 만약 결선 투표라면 제가 이해하고 있는 룰로는 그날 결선 투표를 안 해요? 아니에요. 그럼 맞아요. 어떻게 해요? 이틀 후에 이틀. 맞아요. 그렇군요. 네. 하여튼 전당대회 온다는 자체가 이번 전당대회는 나를 위한 것이다를 한 번 더 강조해 주기 위해서. 그 정진석 위원장이 얘기한 거잖아요. 오시죠. 그랬더니 가겠다 한 거잖아요. 그건- 자,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요? 아니,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을 내가 말할 필요도 지금 없지. 대통령하고 여당 비대위원장이 지금 고소 친다라고 지금 폄하하는 겁니까? 아니 그냥 너무하네 진짜. 아니, 고스톱 치면 안 되나요? 아니 국정을 운영해야 될 사람이 민속놀이인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니- 일단 두 번째는 그런 거를 사전 조율 안 하고 대통령 면전에 가서 와라마라 던지면 그건 당대표가 엄청 이상한 사람이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당연히 의전상으로도 사전에 다 조율이 끝나고 네. 오기로 확답을 받았을 때 가서 제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사전 양해가 된 상태고 전 오히려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을 텐데 또 대통령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온 사례가 많이 있어서 그걸 딱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는데 저는 하여튼 그런 불안함이 대통령의 불안함과 윤핵관들의 불안함이 다 총집결돼서 매화된 형태라고 봐요. 그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네. 보수 정당은 항상 대통령 되고 나서 첫 번째 전당대회 때는 왔었어요. 대통령이 이제 참여를 하는데 네. 그게 이제 자신이 미는 당대표에게 좀 힘을 실어주기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 그건 맞는데 네. 그걸 또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뭐 보기도 어렵고. 네.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뭐 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후보 선정에 개입을 많이 한 대통령이 없었으니까. 맞다고. 아, 근데 대통령이 이렇게 당무 개입을 심하게 하면 그 사실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안 좋고 당원들이 보기에도 안 좋고 그다음에 사실 김기현 의원 입장에서는 자기 자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다 가지치기 다 해주고 옆에서 다 도와주고 사실은 자기 실력으로 된 게 아닌 것 같은 모양새가 되는 게 사실은 더 어떻게 보면 나쁜 거 아니에요? 제대로 된 리더십이나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없을 거고 그러니까요.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힘들고 네. 야당과의 어떠한 대화나 협상에서도 야당이 인정을 제대로 안 해줄 것 같아요. 너 뒤에 있는 장지원 데리고 나와. 아, 뭐 그럴 것 같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의원은 어쨌든 대통령과 호흡 맞춰가지고 총선 공천에 자신의 영향력을 좀 발휘하고 싶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정치적인 선택에 대해서 당원들이 인정한다면 또 어쩔 수가 없겠죠. 네, 하지만 상당히 적절하지 않은 일들이 네. 많이 최근에 2달 동안 벌어졌었고, 국민의힘이 더 가증스러운 게 뭐냐면은 오늘 뭐 양금희 대변인이 얘기한 것 같은데, 네. 뭐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자세한 얘기를 대통령께 보고 드리고 우리가 뭐 얘기를 들으면 네. 당무에 개입한다는 듯한 인상을 줄 것 같아서 저희가 뭐 자세하게 뭐 말씀드리진 이미 않았습니다. 다 알려진 사실을. 네, 진짜 가증스러워가지고 내가 진짜 지금 나경원의 니은자도 안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대통령과 지도부 오찬에서. 이런 방구라고 표현 썼는데 니은자는 얘기 안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방구라는 표현 썼던데. 뭐 그럴 수도 있죠. 아니 그러니까 국민을 바보로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참 이해가 안 돼. 아니 그 얘기가 며칠 전에 전화 통화로도 했겠지. 굳이 오늘 만나서 할 얘기였겠어요. 그렇구나. 아, 어제 잘 됐다. 오케이 그럼 끝. 다음은 뭐야? 세겠다봉 미리 보내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시사전을 뭐 단독 해가지고 방금 전에 나온 보도를 보면 네. 대통령이 뭐 당황해하고 있다. 당황해하고 네, 있다? 결선 투표 가면은 네. 안철수가 이긴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오니까 네.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나와갖고 굳이 이건 진짜 꼭 나를 위한 내가의 대관식이니까 니들이 투표를 잘해줬으면 해 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건데 그게 윤석열의 불안함. 그러니까 불안 요소가 두 가지인데요. 네. 대통령은 그러니까 지지율 말고 반대, 그러니까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률이 지금 55%인데 55%가 얼마나 높은 거냐면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게 높았어요. 후반으로 가면. 네. 박근혜 대통령은 55%에서 탄핵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도 50%가 넘어서 굉장히 위기에 처했다가 네. 그 대통령실의 전면적인 쇄신과 물갈이 그리고 여러 가지 상징적인 조치들을 취하면서 부정평가를 40%로 떨어뜨려서 근근하게 유지했었는데 네. 초반부터 이렇게 높은 부정평가는 전례가 없는 경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불안함이 본인에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온갖 룰을 정하고 이렇게 조여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하나라도 잘못되면 큰일 날 수 있다는 불안함이 대통령 본인과 대통령 참모들에게 있는 것이고 네. 윤핵관들은 그 기세가 좋아 자기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뒤에 그러니까 윤석열의 그림을 걸어놓고 자기가 호위하고 다니는 건데 네. 이 그림 날아가면 본인은 그 동네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중견 정치인들 눈엔 장제원 의원 같은 사람은 제가 뭐 과한 표현은 삼가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다선 의원으로서 존경받거나 리더십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분위기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의 힘이 빠지는 순간 바로 거기서 날려도 그만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윤핵관들이 그걸 모르겠어요. 네.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불안함들이 있어서 모든 것들을 다 끼워 맞추려고 노력을 하다가 이 지경이 된 거고 누가 봐도 너덜너덜 하잖아요. 그렇죠. 저 김기현 대표에게 무슨 리더십이 생기겠습니까? 그러게요. 근데 어쨌든 지금 양자 구도인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럼 안철수 의원에 대한 공격이 이제부터 시작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건 이제 안철수 의원이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네. 얌전한 2등을 하려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을 것이고요. 네. 조금이라도 설치거나 지지율, 그러니까 특히 이제 나경원 의원이 어제 그만두고 나서 오늘 지금 여론조사 막 돌아갈 거 아닙니까? 네. 오늘 내일 정도 하면 갤럽부터 나와서 조금 나올 거고 다음 주 초반에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윤핵관들이 또 회의를 해서 이걸 안철수를 어떻게 죽일 것인가를 고민할 텐데요. 네. 네. 죽여? 난도지? 아 그래서 난도질 한 명으로 하겠죠. 그래서 그러기 네. 전에 컷오프를 한 명으로 발표하고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거 약간 비아냥되는 거긴 한데 안철수라는 정치적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제가 장지원 의원에게 진언해드리고 싶어요. 뭐라고요? 아니 요즘에 마켓타니에서 이용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쇼핑몰계 차세대 리더 마켓타니 정치권의 정보통 저 장성철이 자부하겠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왜 추천을 하느냐? 덕분에 제 출연료가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믿고 사드셔도 될 것 같다. 전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결의 자랑, 한결의 야심찬 프로젝트, 한결의 TV를 후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 마켓타니.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좀 도와주십시오.